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여사입니다. 자, 홍 이사님 잘 계셨죠? 네, 안녕하세요. 예, 홍 이사님, 우리가 이제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주로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표정과 눈, 표정, 눈, 그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 자세.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면 돼? 우리 사람은 항상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 언행. 말이 중요하고 또 행동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 정치인들은 이제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24시간 아니면 뭐 선거운동 기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잘 보였으면 어째 조그만 뭐라 그럴까? 조그만 단서가 나온다고 할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나오죠. 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간다, 아니면 뭐 어디서 누구와 사람과 얘기를 한다, 아니면 무슨 뭐 식사를 한다,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그게 사소한 행동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 뭐 훌륭하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이에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사건이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은 아내분이십니다. 아내분. 네. 초점을 바꿔 오셨네요. 피고십니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단위 기간. 신혼이네요, 거의 신혼. 거의 뭐 신혼이라 하기도 뭐할 정도로 신혼부부. 짧은 기간이었고요. 네. 상대방이 먼저 우리 쪽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 자기를 폭행했다고 소송을 했어요. 불화가 있었다. 네. 그리고 뭐 몸싸움 중에 우리 쪽에서 큰 잘못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네. 결과를 보니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행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일부의 동산, 뭐 예단비, 예물 정도를 받고 네. 잘 끝나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네, 이것도 실제 사건이죠. 네. 서울가정법원이고요. 저희 의뢰인이 피고셨죠? 피고, 상대방이 소송을 했고 피고였고, 자,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자,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고 또 이 사건은 특이한 게 뭐냐면 신혼부부니까 그 예단하고 혼수가 문제됐잖아요. 예단, 예물이 됐는데 그건 이제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건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피고, 저희 의뢰인이 이겼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일부 인용이 됐긴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상당 부분 주장이 인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짧은 이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이제 1년이 채 안 된 거죠, 거의. 1년 남짓 되는데, 아니, 신혼부부면, 홍 이사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혼했을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신혼 때 아니에요? 네. 신혼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부부는 왜 이렇게 싸웠어? 어떻게 싸웠어요?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베개로 얼굴을 맞고 얼굴로 때리다 베개로. 서로 상호 목을 조르고 목까지 졸랐어요? 밀고 이야. 그랬습니다. 영화에서는 막 서로 막 베개로 막 그냥 싸우고 그냥 밀고 심지어는 목까지 조르고 너무나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고소도 하고 막 그렇게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도저히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신혼이라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까지 싸우면은 못 산다. 자, 근데 법원에서는 결국 누가 더 잘못했다고 봤어요? 상대방 원고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고 봐서 우리 피고 의뢰인이 반소를 하셨죠? 반소에 대한 위자료가 1,500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데 신혼이니까 뭐가 또 중요해요? 이 예물. 예단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홍 이사님은 일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물 예단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파혼이 되거나 짧은 기간에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물 예단을. 일단 혼인 기간이 짧았으니까 네. 뭐 본인이 갖고 온 것을 원상복귀를 가져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해온 거 각자 가져간다. 그게 이제 일반적 보편적인 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 법의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의뢰인이 대부분 받았단 말이에요. 해준 거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냥 받은 거는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의뢰인한테 굉장히 이익 아닙니까? 상대방한테 받은 거는 그냥 보유하고 본인이 해준 그런 예물이나 예단은 이제 받고.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을 상대방 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상대방의 잘못이 좀 더 크게 인정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규칙 사유를 봐요. 그건 약간 특이한데 우리가 그 이혼했을 때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칙 사유를 봐요, 안 봐요? 기여도를 따지죠. 안 보죠. 누가 잘못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기여도에 따라서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데 이 신혼부부나 결혼이 파혼됐을 때 예물 예단 반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못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준 거는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받은 거는 줘야 되고, 본인이 준 거는 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파혼이 되고 신혼부부가 이혼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슨 뭐 큰 폭행을 했다든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혼하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의 위자료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결문에도 그런 기재가 돼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면에 피고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 공동체 의무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기간 혼인관계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서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뭐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혼했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인지는 미리미리 좀 보세요.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지 좀 미리미리 보시고 좀 오래 연애를 하시고 그래야만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